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남국 변호사, 배승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혹시나 번져가지고 여기 주변 사람들 다칠까봐 좀 걱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고양시랑 서울이랑 되게 멀게 느껴졌었는데 화재 났다고 이렇게 불이 연기까지 보이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심각한 화재가 아닌가. 진짜 이러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휘발유를 보관하는 저유소에서 화재가 난 겁니다. 무려 17시간 만에 완전 진화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휘발유가 들어있다 보니까 예. 진화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휘발유라고 하는 것은 타는데 엄청난 열기를 내잖아요. 그렇죠. 소방관들이 100m 근처에 가기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직접 접근하기는. 예. 그러니까 멀리 있는 데서 결국 그 소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말액들을 뿌려가지고 소화를 했고, 또 하나는 저기에 44만 톤 정도의 휘발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전소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불을 끄기가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건물이 타고 있다면 좀 더 쉬울 텐데 기름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밑에 다른 탱크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또 위에서는 불을 끄는 작업을 하면서 예.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고 예. 참 다행인 것은 그래도 저게 주민들이 사는 지역하고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 이상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보이지만 상당히 위험했던 것은 옆에 그 저장 탱크들이 한 50m 간격으로 있었거든요. 바로 옆에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저게 혹시나 열기 때문에 옆으로 붙지 않을까 하는 위험성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서 참 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화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예. 원인 관계를 잘 밝혀서 책임 있는 부분에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야겠죠. 지금 뭐 보시는 영상처럼 멀리에서도 다 관측이 됐었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가 저장 탱크인데 여기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는 장면을 보면은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이 돼.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이게 꺼지겠습니까? 네. 특히나 인화성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네.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소방관들이 지금 옆에서 이제 그 진압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불길이 다른 탱크로 옮겨 붙는 것을 번지지 막기 위해서 못하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17시간 만에 이 화재가 진압이 됐는데 예. 이 화재가 진압이 된 게 가능한 이유가 이 휘발유 자체가 이제 완전히 연소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더 탈 게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런 상태가 돼야지 진압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상태가 되어서야 포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덮어가지고 사실상 연소를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지금 이게 인화성 물질이다 보니까 큰 폭발과 굉음과 함께 이 뚜껑이 폭발로 날아가는 어떤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보시는 대로 검은색 연기가 계속해서 17시간가량 계속해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잠시 이제 영상으로 지금 나왔었는데 25km 떨어져 있는 서울 잠실에서도 이 연기를 예.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오인 신고가 들어온 게 이 혹시나 서울에서 불이 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서울에서만 한 100여 건이 이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광화문에서 저 연기를 본 어떤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인왕산 뒤편으로 저 검은 연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혹시나 또 인왕산에서 불이 난 거 아니냐. 또 마포대교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또 서울에서 불이 난 것처럼 해가지고 굉장히 큰 불이 난 오인할 수 것처럼 있죠. 네, 예. 서울 곳곳에서 이런 사진과 오인 신고가 올라왔었습니다. 예. 그러면 원인이에요. 도대체 왜 화재가 났느냐. 일단 가정을 보면 외부에서 누군가가 뭐 했을 가능성 아니면 내부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탱크 중에 왜 하필이면 저 탱크에서 났느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보도된 바로 보니까 이 근처 500m 주변에서 발파 작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영향 때문에 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대응 방법인데 예. 이 사실은 여기에 자동
소화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물이 뭐 1,200만 톤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폼 포화에 그러니까 저기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물을 뿌리면 오히려 화재가 더 난단 말이죠. 그래서 네. 포획제를 넣는데 그것도 한 600리터라고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소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이미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자동 소화 장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상황실에서 근무자가 이걸 확인하고 열어야 되는 수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 안에서 이제 진동이 일어나면은 예, 예. 진동의 어떤 그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상황실에서 그거를 확인하면 바로 CCTV를 확인하고 이걸 열어야 되는데 아마 상황실 근무자도 이런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 화재 현장을 직접 간 거예요. 그래서 한 150m, 200m를 갔다 오다 보니까 한 1, 네. 2분 차이가 나고 그래서 돌아와서 이 자동 소화 장치를 여니까 예. 이미 화재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기름이 타버린 거죠. 그래서 폭파가 계속 일어나서 화재를 막지 못한 그래서 그 어떤 화재의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대응이 예. 한 1, 2분 정도 늦춘 것이 저런 어마어마한 사고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도 골든 타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불이 붙으면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 진화하는 장치들이 갖춰져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네, 그럴 가능성이 배수임 변호사 주장하셨듯이 그걸 조치하는 과정에 직접 본인이 가서 확인하는 과정에 시간을 또 일정 부분 또 잃어버렸잖아요. 예. 그런 요인들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초기에 저걸 진압하지 못하면 저거는 뭐 빠른 시간에 진압이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겠네요. 440만 톤이나 되는 휘발유가 저 안에 저장돼 있는데 저게 불이 한번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초기에 만약 불이 붙었다면 그걸 초기에 진압을 했어야 되는데 진화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시스템상의 오류 때문에 안 된 것으로도 보여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요인들이 결국은 화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책임 소재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까지는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외부적 요인은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물론 그것도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외부에서 예를 들면 누가 뭐 고의로. 방화를 하거나 예. 또는 뭐 무슨 다른 인화 물질이 거기에 들어가거나 이러진 않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안에서 무슨 폭발 사고가 일어나거나 설비 자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야 다른 탱크들도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점검을 좀 제대로 잘해서 원인을 파악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원인 파악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국가수가 오늘 오전에 정밀 감식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결과를 보도록 하고요.